트라이폴드 자전거를 타는 유저분들의 후기를 보면 C포스가 흘러내린다는 후기를 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주 접는 자전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마찰에 의한 소모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야기고요. 탑승하는 초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식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C포스가 흘러내리는 원인을 단 한 가지로 정의하면 라이더의 중력의 힘보다 이 마찰 계수의 힘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C포스를 고정했을 때 안장을 좌우로 흔들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펜타클립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C포스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쉽게 지나치게 약한 힘으로도 쉽게 움직인다면은 마찰 계수가 그만큼 약한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만 라이더 중량이 무겁거나 악조건에서는 이게 무조건 흘러내린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방지턱이나 악조건의 노면에서도 흘러내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에도 C포스가 좌우로 쉽게 움직이지 않을 그 정도의 마찰 계수는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를 높인다는 목표로 이제 하나씩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점검이 필요하고, 간단한 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으로 확인해야 하는 첫 번째는 자전거 샵에서 출고하다 보면 여기 기름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분을 알코올이나 이런 성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천으로 깨끗하게 기름기를 제거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유분기를 머금고 있으면 아무리 세게 조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분에 의해서 내려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그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지만, 이 트라이폴드 자전거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움직이면서 C클램프를 통해서 강성이 작용을 하면서 C포스를 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클램프 자체의 강도를 높게 이끌기 위해서는 이 C클램프랑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임의로 돌릴 수도 있는 형태도 있지만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10mm 렌치를 통해 가지고 너트를 조이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손으로 돌려 가지고 이 세기를 조금 더 강하게 하면 C포스가 쉽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범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씩 너무 지나치게 많이 조여도 좋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씩 토크를 주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게 C포스를 잠갔을 때 손힘으로 어느 정도 쉽게 돌아가지 않는 토크를 만드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단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했을 때 클램프를 잠그는 게 너무 지나치게 힘들어진다거나, 또는 C포스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방식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적절한 가이드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말도 안 되는 힘으로 조여야 된다면은 다른 문제를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너무 지나치게 조이면은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브롬톤 C클램프 같은 경우에 잠갔을 때 이 나사선이 3mm가 넘지 않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트라이폴드 브랜드들의 볼트 길이가 다를 수도 있고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어느 정도는 이제 참고를 해볼 수는 있고, 결국 이런 가이드들이 추후에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조인다거나, 이게 강하게 조여있으면 이 프레임이 점점 형태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세게 잠근 후에 장기간 유지되면 프레임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변형이 일어나면 강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C클램프의 샥 결착부가 너무 지나치게 잠금이 되면은 이게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샥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너무 강한 힘으로 이거를 조여야 되게 된다면은 이 힘이 역작용함으로써 이 C클램프가 파손이 될 수 있는 우려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피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좌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범위까지 만들 수 있으면은 흘러내림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C포스를 올리는 게 너무 지나치게 빡빡한 경우가 생기거나, 또는 C클램프를 여닫이 하는 게 너무 지나치게 힘들다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C포스를 고정할 수 있는 조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C클램프를 조인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C클램프를 너무 강하게 조여야 한다면은 접이식 자전거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브롬톤의 경우에도 안에 보시면 이제
슬리브라는 게 있는데요. 새로운 슬리브를 써도 리밍이라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C포스를 부드럽게 올리고 내릴 뿐만 아니라 클램프도 쉽게 잠글 수 있게 되면서 고정력을 만들 수 있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은 이 C포스와 슬리브, 이 프레임, 구경, 이 세 박자가 맞지 않는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잠금 강도가 아니라 이 잠금의 강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단순한 공차라면은 이제 대부분은 쉽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모든 제품은 이제 공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정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단적인 예로 C포스 같은 경우에도 31.8 사이즈라고 할지라도 제작 공차에 따라서 C포스 위치들마다 직경이 31.8로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은 예를 들어서 31.6 얼마, 이쪽은 31.7 얼마 또는 더 두꺼울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구경으로 C포스 파이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뽑기운이라는 말도 나오는 게, 라이더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고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어떤 분은 흘러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얇은 부분에 고정이 돼서 흘러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예요. 이 프레임 자체도 이제 파이프의 구경이 있거든요. 프레임의 품질도 어느 정도 이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C슬리브가 프레임 구경 때문에 오히려 부착이 됐을 때 더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거나, C포스가 너무 공차가 많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 C클램프가 불량인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일단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는 프레임 구경이나 품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같은 4130 크로몰리 프레임의 경우에도 제조사마다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이나 제조 공정, 설계 방식에 따라서 탄성과 강성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튜빙의 두께는 이 C포스 고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두께가 너무 얇으면 탄성이 증가해서 프레임 변형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고, 고정력이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고정력은 C포스의 고정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프레임을 제조할 때 열처리 방식에 따라서 금속의 분자 구조와 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부 제조사는 더 높은 순도의 합금 또는 특수 열처리를 통해서 더 나은 강도를 확보하기도 하고,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품질이 낮은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용접 부위 같은 경우에는 열로 인해 강성과 탄성이 변형될 수도 있어요. 용접이 제대로 처리되어 있지 않으면 C포스 클램프 부위의 강성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프레임 자체의 강성이 약하다면 강성을 최대로 적게 활용을 하려면은, 이게 31.8로 이루어져 있는데 13.9를 기본 구경으로 설정했으면 그나마 나을 거예요. 제조사에서 정말 어떻게 해도 잡히지 않으면 이제 33.9 C슬리브랑 C포스를 구해서 작업하셔야만 비로소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단순하게 공차라면은 우리가 C포스를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C슬리브를 어느 정도 요리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려면은 이 C슬리브를 빼서 강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개인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프레임 강성이 적절하다는 가정하에 대부분은 이제 C클램프를 조금만 조여도 되기 때문에, 프레임 강성이 약하다면 이걸 많이 세게 조여야 되거든요. 적당히 조여도 된다는 가정하에 이 두께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더 두꺼운 슬리브를 구하실 수 있으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교체해 보시고 C포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이 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슬리브를 제거하는 방법은 보통 이 프레임 아래쪽에서 C포스를 반대로 집어넣고 툭툭툭 치면 나옵니다. 본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임시를 조금 빼놨고요. 이런 방식으로 툭툭툭 치면 아래쪽에서 이 슬리브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두께를 더 이제 강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고무 테이프가 있죠. 이런 고무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 두께 면적을 더 넓혀주는 거예요. 이 고무 테이핑을 통해 가지고 너무 위쪽에다가 바로 하면 C포스를 올리고 내리는데 많이 뻑뻑해질 수 있어서 한 1cm 정도 띄우고 먼저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게 보통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정도. 이 한 바퀴가 지나치게 많을 수도 있어서 조금씩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어차피 고정을 할 때는 본드로 고정을 하는데, 고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넣어 놓은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은 이렇게 쉽게 잠가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면적을 두껍게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잠가줘도 얘도 쉽게 잠글 수가 있고, 얘도 적은 힘으로 꽉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C포스트가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손힘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슬리브를 테이핑을 해가지고 너무 좀 두껍다 싶으면 조금 떼내도 돼요, 면적을. 아니면 부족하다 하면은 아래쪽까지도 좀 더 강화를 시켜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적당한 어떤 면적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걸 굳이 막 다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좀 강화 작업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얘를 쉽게 잠글 수 있으면서도 C포스를 적절하게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지점을 스스로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본딩 하셔가지고 위치 맞춰서 고정해 주시고 한 30분 정도 꽉 잠가 놓으면은 슬리브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개인이 좀 처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찰 개수를 높인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C포스도 있습니다. 이미 줄무늬가 있어서 마찰 개수가 어느 정도 조금 더 강화된. 얘는 이제 라이더 중량이 80kg라서 좀 무거운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기가 어렵고 강하게 고정이 되는 편이더라고요. 쉽게 안 움직이고. 얘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슬리브를 좀 마모를 좀 빨리 시킨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고정하는 위치에 널링이라고 해가지고 표면을 이제 까끌까끌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알루미늄으로 조금 하기 힘들 수도 있고, 약간 스틸 소재 같은 것들은 그런 걸 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이건 개인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조치들을 먼저 해 나가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적절한 이제 두께의 C 슬리브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 C포스를 올리고 내리는 게 쉽게 되어야 되고요. 이 C 슬리브를 쉽게 잠글 수 있으면서도 이 C포스를 좌우로 돌릴 때 쉽게 움직이지 않는 정도의 강도를 만드는 게 C포스가 흘러내리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공장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때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공차율을 줄이고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 개인이 조치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이중 C클램프라는 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이중 C클램프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시중에서 제품을 사게 되면 안에 이 턱이 있어요. 이 턱이 있으면 이 C포스랑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턱들을 좀 갈아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기계가 있어서 이것들 이제 다 정밀하게 갈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는데,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냥 얘는 이제 막는 거거든요, 흘러내림을.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중 C클램프를 이렇게 잠가 놓고, 얘의 잠금 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얘가 물리적으로 꽉 막고 있기 때문에 내렸을 때 쉽게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얘가 풀려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적절한 토크를 통해 가지고 내려가지 않게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주의할 게 이 프레임을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중력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얘가 계속 닫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아래쪽에 어떤 와셔 같은 것들을 넣어줄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 어쨌든 요거는 사실 최후의 방법이고,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설명했던 방법으로 웬만하면 다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이나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용을 할 때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카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찰 개수가 좀 약한 편이라서 적절한 조치를 했을 때도 다양한 이제 변수에서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이중 C클램프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러한 작업들을 하지 않고 이중 C클램프를 하면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개인이 해결하기에 굉장히 가장 심플한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다양한 변수들을 원인을 찾아서 적절하게 조치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포스 흘러내리시는 분들은 얘를 잠갔을 때 어느 정도 토크로 좌우로 안 움직여야 되는 그 정도 마찰 개수를 만드시면 흘러내림을 막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정 안 된다 하시면은 그때는 이런 이중 클램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조금은 심플하겠죠.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C포스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드셔서 즐겁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